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주당 시수가 2번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의는 하루에 2개씩 올라갈 거예요. 혹시 집중이 잘 안 되고 지루하다면 조금 쉬었다가 들어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꼭 들어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은 지난 강의의 마지막에 언급한 대로 정보과학 분야의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2개의 대학 창에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방에서는 정보과학 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대화를 나눈 다음에 두 번째 대화방에서 미래의 정보과학 관련 유망 직업을 추천해 주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대화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정보과학 분야의 다양한 직업이 궁금합니다. 정보과학의 분야에는 한 가지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직업이 파생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 분석 기술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에서 파생되는 직업으로는 자료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자, 자료의 저장 공간을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이를 응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저장된 자료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빅데이터 분석가 등의 직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정보과학 기술에서 무려 5가지의 직업으로 파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듣기에는 생소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격적인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자료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조하여 놓은 집합체를 말합니다. 빅데이터는 빠른 속도와 다양한 형태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이르는 말입니다.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은 3V인데요. 정보의 양, 볼륨, 생성 속도, 벨로시티, 다양성, 버라이어티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보과학 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정보보안 전문가입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는 새로운 컴퓨팅 영역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보안 위협에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정보 시스템과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운영을 통제하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 각종 바이러스 및 해킹으로부터 컴퓨팅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컴퓨터 백신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보안 전문가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다음 동영상을 보고 진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과 교수 박상우라고 합니다. 보통 보안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무에 속한 사람들을 다 말합니다.
사전에 취약점이나 아니면 보안 위협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수정, 컨설팅해주는 정보보안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고요. 디지털 증거들을 분석해서 이제 법정에 증거를 제시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또는 뭐 보안 장비들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하는 보안 관제요원, 기타 등등 다양한 직무에 속하는 사람들을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해커라는 것은 사실은 해커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원래는 블랙햇 해커, 화이트햇 해커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올바른 윤리의식 가지고 해킹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직무에 종사할 때 보통 화이트 해커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커맨드 창, 그러니까 까만 창에다가 글자만 짜라라락 나오고 엔터만 탁 치면 짜라라락 이렇게 글씨가 나오고 바로 막 해킹이 됐다. 아니면 뭐 어떤 게 나왔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그거는 저희가 한 3일치 작업을 한 3초 만에 보여주는 그 정도의 작업이고 실제로는 거의 이게 취약할까? 라고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하고 또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게 실제 저희 드라마와 다른 점입니다. 크게는 이제 수사기관에 가장 많이 근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뭐 경찰, 검찰 이게 대표적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준수사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선 예를 들면 저작권위원회 아니면 마사회 이런 게 있는데 저작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 PC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저작권을 위배한 자료나 흔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검사할 때 사용하고 마사회 같은 경우는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거 확인할 때도 가끔 쓰고요. 그리고 대기업 보안팀에도 물론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최근에는 이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도 이제 기업에서 증거 제시라든가 아니면 보안상 위협 이런 내용들을 검증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인력들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다양한 보안 기업들에 이제 취업을 하고 보통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약간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컴퓨터에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운영 체제라든가 아니면 PC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메모리 구조, 네트워크 등등 다양한 컴퓨터에 관련된 기본적인 거를 우선 습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킹이나 이제 보안과 관련된 지식을 따로 또 추가로 습득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꾸준히 공부하고 그리고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으로는 이제 자기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테스트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지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 이제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보보안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이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랑 그리고 끊임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집중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의지,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술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잠깐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제 끊임없이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 나가서 뭘 하나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이제 카페 같은 데를 가입하게 됐어요. 이제 그 카페는 정보보안 전문가라는 카페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세미나를 하니까 참석하라고. 거기서 강사분이 이제 웹해킹 시연을 보여주더라고요. 딱 그래서 멋지게 보여주고 전 거기에 또 반했죠. 저는 딱 이거다. 라고 해서 이제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보안 쪽에 이제 길을 들였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BOB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150명씩 뽑아서 그 인원들을 훈련하고 1년 내내 이제 훈련하고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과정도 따로 마련돼 있고요. 국내 최고 보안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제 멘토링도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데프콘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해킹 대회에서 BOB 출신들이 이제 1등을 해서 세계 1위를 했죠. 그 정도로 매우 위상도 높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이제 국가적인 보안 인력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국가에서 멘토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보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쪽에서도 이렇게 정보보안과 관련된 실무 지식을 많이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깊은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서 이제 풀어볼 수 있게 아니면 취약점 진단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영남이공대 사이버보안과 같은 경우는 일단 실무적인 장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습니다. 다양한 장비들을 미리 다루고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 가더라도 이제 장비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매뉴얼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 없더라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포렌식 회사, 디지털 포렌식 회사에 처음 근무할 때 거의 첫 사건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지금 옥에 자신의 오빠가 갇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USB에서 이제 어떤 증거를 꺼내서 이제 이게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저희가 이제 막 분석해서 결과를 제출하면 이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뭐 한 3개월 정도, 이제 6개월 정도 끈질기게 계속 분석하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누명을 벗게 해서 그 사람이 한 1년 가까이 갇혀 있었을 거예요. 네, 그 후에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나중에 끝나고 이제 저희한테 되게 고맙다라고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TV, 뭐 영화 이런 데서 보는 정보보안 전문가나 해커들은 뭐 정말 멋있어 보이는 직업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말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래도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기술에 대한 깊은 연구 그리고 뭐 집중력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정말 괜찮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해커라고 하면 이제 통상적인 개념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펙을 꼭 쌓아야지만 이게 높은 우리가 정보보안 전문가로서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기술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게 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이제 습득한 다음에는 이제 악용하지 않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계속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자료 분석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더 나아가 해당 정보로부터 새로운 규칙과 법칙을 찾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료 분석가다라고 부릅니다. 자료 분석가에는 크게 빅데이터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봅시다. 빅데이터 분석가는 빅데이터를 분석 및 시각화하여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정보 시스템의 자료 저장 공간을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죠? 맞아요. 대단한 일을 하는 자료 분석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 생소한 인간공학 전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컴퓨팅 시스템의 디자인을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개발하는 사람을 인간공학 전문가다라고 부릅니다. 정보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 기기의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담당하는 산업 디자이너, 정보기기나 시스템을 활용할 때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기기를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하는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컴퓨터 기기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직업과 다르게 세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첫 번째, 다양한 컴퓨팅 입력 장치, 터치나 모션, 음성 인식 등이 있겠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정보 소외 계층이 정보사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 개발자,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앱을 개발하거나 설계하는 스마트폰 앱 개발자,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와 밀접한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즐기는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 개발자가 있습니다. 몇 개로 세분화됐죠? 4가지죠? 와, 여기서 딱 센스 있는 학생은 눈치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직업인 정보 시스템 운영자입니다. 선생님도 정보과학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정보 시스템 운영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수행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구동 환경을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신량을 분산 관리함으로써 기계의 고장이나 장애를 막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연결을 설계하고 연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복원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전산망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에서 정보과학을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정보기기를 다룰 수 없거나 정보기기를 다루기 어려워해서 정보화에 쉽게 접근하지 못해 정보사회에 뒤처지는 사람이 정보 소외 계층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화방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네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정보과학 관련 유망 직업을 알려주세요. 너무 많은데요. 일단 전문가 의견부터 듣고 올까요? 잘 들으셨나요? 전문가의 의견은 들었으니 이제는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선생님은 미래정보과학 유망 직업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자, 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공학자, 건강정보 기술자를 뽑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소프트웨어를 구조화하고 개발 방법론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이끄는 소프트웨어 공학자는 소프트웨어의 규모와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 사회에서 각광받는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각각의 사물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탑재됨으로써 가능해지는데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움직이는 내장형, 인베디드라고 하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선생님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사회의 자동화 시스템은 로봇이 주도할 것이므로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 같고요. 로봇이 지배하는 미래가 아닌 로봇을 활용하는 미래가 되기 위해서더라도 로봇 공학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발전된 정보과학 기술로 인해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신체 데이터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강정보 기술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핵심 인력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우, 드디어 오늘 수업이 2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연달아 2개의 강의를 듣느라고 많이 지쳤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강의를 들어준다면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수업 교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정보윤리에 대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